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어느 날 40대 중반의 남성이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찾아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는 중에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찾아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려는 이유는 회사 간부가 마음에 안 든다. 회사 간부는 부장급으로 사장과 친척관계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자기는 과장급으로서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단지 사장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자기보다 직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업무도 잘 모르면서 일에 대한 간섭도 심하다. 그런가 하면 사장 앞에서는 모두 자기가 다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직원들을 면박주기 일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이 회사를 다니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다면 직장 때려치워야죠. 저 같아도 다닐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고 그렇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면 되나요? 참으셔야죠. 직장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첫째로 사정이 그렇다면 직장을 때려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내담자는 일단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사에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찾아오기를 잘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 더욱 기대를 할지 모릅니다. 혹시 더 좋은 직장을 알아봐 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과장 직급의 급여가 월 3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면 이런 직급과 급여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그만두는 이유도 다른 회사에서 알면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 그래도 참고 직장을 다니셔야죠.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셔야죠.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몇 년 다닌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다닌 직장이고 이제 과장급 직급의 급여도 그런 대로 받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아이들이 한참 학교에 다닐 때라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고요. 전셋집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이라도 하려면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 참고 다녀야죠.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당연히 참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위와 같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잘 참고 일해왔는데 도저히 더 참고 일하기에는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상담 받으러 왔는데 그냥 참고 다니라고 하면 굳이 직업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어깨는 축 처진 채 상담실 문을 나갈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라면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일단 고민을 상담하러 왔으니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따끔하게 한마디 충고해서 돌려보내겠습니까? 내담자가 흡족해 하면서 상담받으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담자의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 같아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잘 참으셨네요. 하고 내담자를 위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의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식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으실 텐데 만약 당장 그만두게 되면 혹시 새로 갈 만한 직장은 알아보셨습니까? 새로 다닐 만한 직장은 있는지요? 하면서 내담자가 생각해둔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배우자는 직장 생활을 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커다란 영향은 없는지, 아이들 학원비 등 지출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견딜 만한 돈은 모아놨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형 상담은 직업상담사가 내담자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질문은 바로 내담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비교했을 때라도 그만둘 수 있는지 아니면 참을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었다면 별 걱정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만약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당장 그만두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고 다니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준비도 안 됐으니 그냥 참고 다니세요 라고 하기에는 직장 내 현실이 너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마음과 몸에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상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내담자 자신이 당장 그만두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더라도 어느 정도를 참아야 하는지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같은 직장을 다닐 정도의 심적 부담이 큰데 더 참으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만 참고 다닌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재 내담자의 나이와 직급, 급여를 고려했을 때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또한 쉽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여러 차례의 단계별 직업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그리고 관련 자격증 취득 등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40대 정도 되면 잘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만 나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한 후에는 뒤늦게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실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갖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례자처럼 당장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고 또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직업을 갖기가 비교적 순조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